끝난 지 오래된 관계인데도 이상하게 밤이면 다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숙 씨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정숙 씨는 안방불을 끄고 침대 곁에 작은 스탠드만 남겨두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고 창문에는 늦은 여름비가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반쯤 식은 보리차와 뒤집어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날은 아니었지만 이불을 펴던 정숙 씨의 손이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한 사람의 얼굴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일수록 조용한 밤에는 더 가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끝난 인연을 억지로 지우는 법이 아니라 그 인연이 더는 지금의 밤을 모두 차지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같은 일인지, 그리고 오래 참는 것과 내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67이었습니다. 38회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새해 전일을 그만둔 뒤에는 아침마다 집 앞 하천을 걷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는 6해가 지났고 딸은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곳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집은 대체로 고요했지만 정숙 씨는 그 고요를 꼭 외롭다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에도 반찬을 작은 접시에 옮겨 담았고 해가 좋은 날에는 베란다의 제라늄 화분을 창가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지면 낮에는 가지런히 접어두었던 오래된 장면이 가끔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그 얼굴의 주인은 미란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29살 무렵 같은 급식실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장을 나누고 병원 대기실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쁜 날보다 힘든 날에 더 자주 만났기에 정숙 씨는 미란 씨를 친구라기보다 삶의 한 계절을 함께 건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두 사람 사이에는 돈과 말이 뒤엉킨 일이 생겼습니다. 미란 씨는 아들의 가게 보증금이 급하다며 정숙 씨에게 큰 돈을 빌렸고 석 달이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상의해 모아둔 적금 일부를 깨서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미란 씨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연락은 뜸해졌고 나중에는 정숙 씨가 재촉해서 자신이 힘들어졌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돈은 오랜 시간이 지나 일부만 돌아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정확한 작별 인사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에게 더 오래 남은 것은 돈의 액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내어준 믿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음으로 바뀌어 전해졌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떠오른 장면도 돈을 건네던 날이 아니라 몇 해 뒤 마트 입구에서 미란 씨와 우연히 마주쳤던 순간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잠깐 눈을 마주친 뒤 장바구니 손잡이를 고쳐 잡고 다른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도 부르지 않았고 따라가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한동안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마음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든 감정도 낡아 없어질 것 같지만 해명되지 않은 일은 때때로 날짜를 잃은 채 마음에 남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도 오늘 생긴 일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이 이제야 입안에서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정숙 씨는 이불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펴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란 씨의 연락처는 이미 지웠지만 오래된 대화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그 방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뒤집은 채 손바닥을 그 위에 잠시 얹었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보다 다시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서 믿었던 나, 참았던 나, 설명하려 했던 나, 끝내 이해받지 못했던 나까지 함께 불러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의 아픔은 한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켜내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기 마음까지 다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미란 씨를 아직 미워해서 이런 밤을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편해질 텐데 왜 아직도 마음이 좁은가 하고 스스로를 나무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언제나 상대를 해치고 싶은 마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미움은 내게 일어난 일이 분명히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의 경계로 남습니다. 그 경계가 사라지면 내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 마음은 오랫동안 사건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상대가 대답하지 못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마음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정숙 씨도 잠들기 전 수없이 같은 논쟁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더 아팠다는 말, 기다린 시간을 왜 모른 척 했느냐는 말을 마음속 미란 씨에게 건넸습니다. 상상 속의 미란 씨는 때로 변명했고, 때로 사과했고, 때로는 현실에서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대화에서 매번 옳았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옳음을 확인하는 일과 마음이 쉬는 일은 서로 다른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괴로운 장면과 그 의미를 되풀이해 생각하는 과정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이를 다시 씹듯이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되돌리는 모습에서 온 말이지만 사람의 반추는 대개 해결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남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는지, 왜 상대는 아직도 미안해하지 않는지 같은 질문이 꼬리를 잇습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전 놀러녹스마와 동료들이 정리한 반추 연구는 이런 반복 사고가 우울한 기분을 더 오래 끌고 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이해하려는 성찰과 상처 속에서 같은 재판을 되풀이하는 반추는 겉으로 비슷하지만 마음에 남기는 결과가 다릅니다. 성찰은 내가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지킬지 조금씩 분명하게 합니다.
반추는 상대가 왜 그랬는지에 머물며 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 답을 요구하게 합니다. 성찰은 현재의 나에게 돌아오지만 반추는 과거의 상대를 오늘의 방 한가운데에 다시 앉힙니다. 정숙 씨의 마음속 논쟁도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내어준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논쟁을 계속할수록 중심에는 정숙 씨가 아니라 미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이해해야 끝나고 미란 씨가 인정해야 편해지고 미란 씨가 후회해야 정숙 씨의 상처가 사실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의 열쇠만은 여전히 그 사람 손에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숙 씨에게 서늘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상대가 끝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이 겪은 일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가 없다고 해서 아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견딘 시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숙 씨는 그동안 미란 씨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확인을 자기 마음에 조금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믿었고 그 믿음이 이용당했다고 느꼈으며 그 일은 오래 아팠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에는 과장도 복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경험을 내가 더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면 충분했습니다. 밤비는 창문을 세게 두드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과일 접시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물로 접시를 헹구는 동안 오래전 미란 씨와 함께 설거지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장을 마친 날 두 사람은 허리를 두드리며 늦은 점심을 먹었고 미란 씨는 정숙 씨가 끓인 된장국이 제일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았던 기억까지 거짓이었던 것인지 정숙 씨는 오랫동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나빴으니 처음부터 모두 가짜였다고 생각하면 분노는 단순해졌지만 함께 웃었던 날들의 표정까지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자신이 겪은 배신을 또 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관계 안에는 따뜻했던 시간과 잘못된 행동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을 인정한다고 나쁜 일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쁜 결말을 인정한다고 모든 좋은 순간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는 마지막 한 장면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마지막에 드러난 사실을 모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의 된장국을 좋은 기억으로 두고 돈과 말에 관한 일은 분명한 상처로 따로 놓아보기로 했습니다. 두 기억을 억지로 한 문장에 넣지 않자 마음은 조금 덜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친구였던 적이 있고 나를 깊이 아프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모순을 견디는 일은 미련이 아니라 삶을 실제 모습대로 기억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를 깨끗한 결말처럼 생각합니다. 더는 화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가능하면 다시 웃으며 만나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과 직장과 이웃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는 일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기 쉽습니다. 정숙 씨도 좋은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어려우니 한 번 더 이해하고 오래된 인연이니 한 번 더 참아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조금 내려놓는 일과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분노를 덜어내는 것은 내 몸과 밤을 위해 할 수 있지만 신뢰를 다시 내어주는 것은 상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되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불행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내 생활 가까이에 둘 의무도 없습니다. 용서는 출입증이 아닙니다. 이해는 면죄부가 아니고 거리는 벌을 주기 위한 담장이 아닙니다. 때로 거리는 되풀이될 일을 막고 현재의 나를 보호하는 조용한 생활 방식입니다. 정숙 씨는 이 구분을 알지 못했을 때 미움을 붙들고 있어야만 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풀리면 또 약해질 것 같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면 다시 이용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경비원처럼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분노가 없어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는 그 관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은 상대를 미워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마음은 밤마다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문이 어디까지 열리고 어디서 닫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물기를 닦은 접시를 찬장에 넣고 거실 불을 하나 더 껐습니다. 남은 스탠드 불빛 아래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 의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신문을 읽던 자리였고 딸이 오면 가방을 올려두는 자리였으며 때로는 정숙 씨가 빨래를 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오래전 미란 씨가 앉아 차를 마시던 모습이 잠깐 겹쳐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의자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까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가 집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는 정숙 씨가 오늘 읽다 접어둔 책이 있었고 아침에 마실 차를 담아둔 주전자가 있었으며 내일 햇빛을 기다리는 화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 자리는 현재의 여러 자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예전에는 빈 의자를 볼 때마다 누가 떠났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앉지 않는 자리, 딸이 돌아간 뒤 비어있는 자리, 미란 씨가 더는 찾아오지 않는 자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빈자리는 상실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앉아야만 완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앉지 않아도 되는 여백일 수 있었습니다. 그 여백 덕분에 방은 숨을 쉬었고 정숙 씨는 의자 곁을 지나 창문을 열거나 화분에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도 반드시 세 사람이나 화해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가 떠난 뒤 생긴 공간을 서둘러 메우지 않고 한동안 비어있는 채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는 언젠가 새로운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오지 않은 채 고요한 자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자리가 나를 삼키는 구멍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있는 하나의 공간임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정숙 씨에게도 미란 씨가 떠난 자리는 오래 아팠지만 그 자리 바깥에는 여전히 많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름을 기억해주는 직원이 있었고 산책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이웃이 있었으며 딸은 바쁜 날에도 짧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래된 한 관계의 실패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정숙 씨가 내어준 모든 정이 헛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은 돌려받은 만큼만 가치가 생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은 정숙 씨 자신의 형편과 존엄을 함께 살피며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되 누구에게나 같은 열쇠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숙 씨가 늦게 배운 다정함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정함은 예전보다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온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소진한 뒤 남은 마음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지킨 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일과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같은 뜻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결정을 바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진 흔적이 아니라 마음을 오래 지키기 위해 생긴 지혜였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멀어지면 사랑과 의리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건강한 관계일수록 두 사람의 형편과 경계를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만 계속 이해하고 한쪽만 계속 기다리는 관계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관계를 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책임 없는 행동까지 옳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오래전 사람의 힘이 닿는 것과 닿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마음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뜻을 오늘의 말로 풀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사과와 기억은 내가 명령할 수 없지만 그 부재를 내 남은 시간의 중심에 둘지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먹으면 모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기억과 순간의 서운함은 저절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들어온 뒤 어떤 자리를 내어줄지는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미란 씨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정말 다급했는지, 부끄러워서 피했는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는 일은 정숙 씨의 힘밖에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언젠가 후회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지,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도 정숙 씨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오래된 대화방을 열지 않는 일은 정숙 씨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 속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지 않는 일도 미란 씨의 불행을 바라며 자기 마음을 거칠게 만들지 않는 일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고쳐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는 판결을 매일 새로 낭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게 된 사실은 조용히 남겨두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은 상대가 바뀔 때까지 자기 시간을 대기실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자기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는 동안에는 얼마나 더 견뎌야 관계가 회복되는지가 중심이 되지만 선택하는 순간에는 무엇이 내 평온을 지키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자신을 아직 화가 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연락하지 않는 일이 분노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이제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보느라 남은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틀렸음을 끝없이 증명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생활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침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대화방을 찾아 모두 지워버리려는 마음이 잠깐 올라왔지만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행동조차 감정이 가장 큰 순간에 하면 또 다른 싸움처럼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탁자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다시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의 시야에서 잠시 치워두었습니다.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숙 씨의 잠이 오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한번 두드리고 이불 속으로 다리를 넣었습니다. 무릎에 닿는 면 이불의 서늘한 감촉이 또렷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한 대가 젖은 길을 지나갔고 소리는 잠깐 커졌다가 곧 멀어졌습니다. 생각도 저 소리처럼 지나가면 좋겠다고 정숙 씨는 바라다가 꼭 지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기억은 멈추라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잊어야 한다는 명령은 마음에 또 하나의 숙제를 얹습니다. 오늘 밤 필요한 것은 기억을 몰아내는 일이 아니라 기억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정숙 씨는 돈을 건네고 답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숙 씨는 비 오는 밤 자기 방에서 이불의 감촉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정숙 씨이지만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나는 여전히 위로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나는 더 이상 그날의 결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숙 씨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왜 그렇게 믿었느냐고 책망해온 날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눈치가 빨랐으면, 남편 말을 더 들었으면, 처음 약속이 어긋났을 때 단호했으면 이렇게 오래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정숙 씨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고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고 믿을 근거도 이전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믿은 행동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낳았다고 해서 믿었던 마음까지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선한 마음과 안전한 기준을 함께 두면 됩니다.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정숙 씨가 배운 것은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도 확인이 필요하고 오래된 인연이라도 약속의 책임까지 대신 져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배움은 미란 씨를 미워해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져도 기준은 남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배운 것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정숙 씨는 한동안 누가 부탁을 꺼내기만 해도 몸부터 긴장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회비를 대신 내달라는 가벼운 부탁에도 혹시
다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먼저 굳었습니다. 딸이 급한 일이 생겨 손주를 하루만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사정은 전혀 다른데 오래전 감정이 먼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부탁의 내용보다 부탁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지친 사람처럼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입은 상처가 다른 관계의 문고리까지 차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너무 넓어지면 안전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어주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보낸다는 것은 경계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경계의 모양을 정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부탁을 거절하는 벽 대신 부탁의 크기와 내 형편을 살피는 문을 두는 것입니다. 그 문은 내가 열고 닫을 수 있고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뒤부터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결정하기 어려우니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다는 짧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하면 어쩌나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기다려주었고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의 조급함까지 정숙 씨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긴 결론을 조금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믿으면 안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말했을 때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람을 다시 무조건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보고 급한 사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를 보고 미안하다는 표현보다 책임지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복수보다 오래 남는 회복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도 정숙 씨의 기준은 이제 정숙 씨 곁에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작은 모임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는 참석자 명단에 미란 씨가 있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가 오면 피해야 하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해야 하는지, 오래된 일을 꺼내야 하는지 여러 장면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는 또 피했다는 자책이 잠깐 생겼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는 선택이 언제나 두려움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몸이 편안하지 않은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자기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었습니다. 회복은 불편한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능력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내 하루를 잘 살아내는 힘 역시 회복입니다. 정숙 씨는 그날 모임 대신 하천길을 오래 걸었습니다. 갈대 끝이 바람의 한쪽으로 기울었고 물 위에는 저녁 햇빛이 잘게 부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부 한 모와 애호박을 사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결말은 없었지만 저녁은 따뜻했고 식사 뒤에는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때로 이런 평범한 저녁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상대와 마주쳐도 흔들리지 않는 장면보다 마주칠 이유가 없는 나를 내 방식으로 채우는 일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평온은 미란 씨를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자기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사람은 자주 자신이 너무 냉정했는지 되묻습니다. 상대에게도 형편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연락하면 서로 편해지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린다는 것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다고 배가 출발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듯 그리움이 올라온다고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씨는 미란 씨의 좋은 면을 기억하면서도 다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갈 줄 알았던 친구를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의 정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거리를 지키는 데는 모순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한 가지 감정만 품어야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과 경계, 안타까움과 단호함, 좋은 기억과 나쁜 판단이 함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가 오래 힘들었던 까닭은 이런 감정 가운데 하나만 옳다고 고르려 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미워해야 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워하면 다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방문객이고 선택은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움이 잠시 찾아와도 집에 열쇠를 건네지 않을 수 있었고 분노가 찾아와도 밤새 머물 방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분이 생기자 정숙 씨는 자기 마음을 덜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날이 떠올라도 배신한 자신처럼 느끼지 않았고 화가 다시 올라와도 회복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했지만 선택은 생활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약속을 적어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에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행동들이 과거의 관계보다 더 오래 정숙 씨의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나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배움은 현재의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남습니다. 정숙 씨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몸에서 느꼈습니다. 후회를 생각할 때는 어깨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갔지만 배운 것을 생각할 때는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떠올려도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지도 않았고 특별한 호흡법을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숨보다 나가는 숨이 조금 길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냉장고 소리는 여전히 낮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숙 씨의 방 안에서 과거가 차지하는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때의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책임을 없애는 일도 아니고 다시 손을 잡을 준비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상대를 향해 뻗어있던 마음의 긴 줄을 내 손 가까이로 천천히 거두는 일입니다. 그 줄 끝에 사과를 매달아 당기지 않고 후회를 매달아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내 손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정숙 씨는 미란 씨가 불행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낀 답답함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껴야 세상이 공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 뒤에는 잠깐 속이 시원했지만 곧 마음이 더 탁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계속 그 상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정숙 씨는 미란 씨가 잘 되기를 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불행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삶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남은 밤은 자신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큰 결론을 서둘러 내립니다. 이제 다 용서했다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웃고 좋은 추억만 남았다고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리한 문장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입으로 끝났다고 말한 뒤에도 몸은 어떤 이름 앞에서 굳고 비슷한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치유되지 못한 증거라고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다친 마음은 위험을 기억하며 나를 지키려 합니다. 그 마음에게 이제 안전하니 당장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기보다 이번에는 내가 기준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무조건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설명 없는 약속을 믿음만으로 메우지 않을 것이며 불편함이 생기면 일찍 말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 곁에 서면 기억은 혼자 경비를 설 필요가 줄어듭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이불 위에 둥근 모양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 안에는 미란 씨의 얼굴 대신 정숙 씨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손가락 마디는 조금 굵어졌지만 수많은 끼니를 만들고 가족을 돌보고 자기 생활을 이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누군가에게 돈을 건넨 손이기도 했지만 그 한 번의 선택으로만 설명되는 손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장면보다 훨씬 긴 생을 살아갑니다. 한 관계에서 속았다고 해서 평생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오래 미워했다고 해서 마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가진 만큼 이해했고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으며 뒤늦게라도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내 삶 밖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아침을 맞을 수 있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해도 다음 계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숙 씨가 바랐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은 사과가 오늘의 정숙 씨를 계속 문 앞에 세워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음의 현관에 서 있던 시간을 이제 조금 거두어도 괜찮았습니다. 빈 의자는 빈 채로 두되 그 앞에 밤새 앉아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스탠드의 발길을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방 안의 모서리가 부드러워지고 탁자와 서랍의 윤곽도 희미해졌습니다. 조금 전 서랍에 넣어둔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대화도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지울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오늘 밤의 평온과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속 미란 씨에게 마지막 말을 잘 만들어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문장으로 이겨야 끝나는 대화라면
끝은 계속 미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자리를 조금 멀리 두었습니다. 미란 씨는 오래전 급식실의 웃음 속에도 있었고 돈을 둘러싼 아픈 기억 속에도 있었으며 이제는 지나간 시간 쪽에 머물렀습니다. 정숙 씨는 현재의 방에 있었습니다. 이 구분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얇은 커튼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잠깐 흔들리고 과거의 모습이 비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과 그때를 나누어주는 부드러운 경계였습니다. 오늘 밤 다시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내려놓은 생각이 돌아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직선으로 멀어지지 않고 같은 곳을 지나면서도 조금씩 다른 거리를 배웁니다. 어제는 그 얼굴이 방 한가운데에 있었다면 오늘은 창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고 어느 날에는 비가 오는 순간 잠깐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면 충분했습니다. 완전히 잊지 않아도 잠들 수 있고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마음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으면서도 미움으로 하루를 지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 뒤에도 내 마음이 평온해질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평온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나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정숙 씨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무릎 사이에 이불을 조금 끌어당겼습니다. 베개에서는 햇볕에 말린 면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습니다. 발끝의 차가움은 이불 안에서 천천히 사라졌고 어깨는 조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밖의 비는 어느새 가늘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드물어지고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다른 집들의 하루도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작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본 흰 강아지, 도서관에서 빌린 얇은 수필집, 딸이 보내온 손주의 사진, 저녁에 알맞게 익은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미란 씨의 기억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픈 기억 하나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몰아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해결한 날이 아니라 과거에게 내어주었던 밤의 일부를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칭찬보다 허락이 필요한 밤이 있습니다.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잠든 동안 그 문제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정숙 씨는 그 허락을 아주 작게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밤에도 지나간 사람이 한 명 찾아왔다면 그 얼굴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오늘 모두 알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픔을 지키기 위해 밤새 분노를 세워두지 않아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좋은 자리만큼 두고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그 사실의 크기만큼 두어도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없애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이유로 다시 관계를 허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정한 거리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시간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 거리마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사람에게도
마음속의 재판관에게도 과거의 나에게도 긴 해명을 건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옳은 말을 더 찾기보다 몸이 누운 자리를 느껴도 좋겠습니다. 등을 받치는 매트리스의 단단함과 어깨 위에 놓인 이불의 무게와 뺨 가까이에 닿는 베개의 온도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은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며 몸은 오늘 하루를 마친 방식으로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마음속 빈 의자에는 아무도 앉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의자를 치우려고 애쓰지도 말고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방 한쪽에 있는 의자로 두고 시선을 지금 누워있는 자리로 돌려봅니다. 당신의 밤은 그 의자보다 넓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인연보다 오래 이어져 왔고 앞으로의 시간도 한 사람의 사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기 몫의 길을 가게 두어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의 방에서 당신 몫의 휴식을 받아도 됩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은 채 스탠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의 물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래된 기억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꼭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영원히 잠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만 살며시 닫아두고 손잡이에서 손을 놓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은 이불 위에 편안히 놓였습니다. 마음속 논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의 얼굴은 조금 멀어졌고 빗소리와 어둠과 따뜻해진 발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큰 용서의 선언보다 오늘 밤 한 번의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더 열어보지 않는 것, 더 증명하지 않는 것, 상대의 불행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몸에게 잠들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억을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음을 받아들이며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게 이어갔습니다. 비는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내려오던 마지막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 뒤로 방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다 보내지 못한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것은 내일의 빛 속에서 지금보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을 견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만 곁에 두어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담은 입술의 힘이 조금 풀리고 이불 안의 체온이 천천히 고르게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시간에 잠시 머물게 두고 당신은 현재의 밤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가 당신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오늘 밤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안녕이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정화였습니다.